안녕하세요. 20년의 결혼 생활을 한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또래에 비해서 일찍 결혼을 한 편이에요. 성인이 되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던 곳 사장님이 바로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서로 마음이 생겼고 연애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죠. 결혼을 하고 나서 바로 임신을 하게 돼 저는 전업주부로 남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다 보니 뭐 하나 제대로 준비를 하고 가진 못했어요. 친정도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라 거의 남편이 준비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시댁에서는 저를 별로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시집살이는 고되었어요. 남편에게는 시부모님과 남동생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의 사업으로 온 시댁 식구들이 먹고 살고 있었죠. 시댁에서는 아들이 잘 나가는 사업가라는 것에 자부심이 컸어요. 시댁 자체가 잘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능력이 좋았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일을 하지 않고서도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구 한 명이 늘어나니 시모는 저를 정말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결혼 10년이 지났을 때에도 시모의 막말은 거침이 없었어요. 아니 내가 쟤랑 큰애를 왜 결혼시켰나 몰라.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우리 큰애가 너무 좋아하니까 얘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고 해버리니 어쩌겠어. 그냥 결혼시킨 거지. 장손이라서 어릴 적부터 귀하게 자랐는데 아휴 여우 같은 계집애가 어떻게 깨었는지 죽어도 결혼하겠다고 난리이니 딸랑 몸 하나 가지고 와서 앉아있는데 어찌나 속이 타던지 살림이라도 잘하면 몰라. 생각보다 손도 느리고 집안일도 제대로 하는 게 없고 내 팔자가 아들 낳아놓고는 끝났나 보다. 어머님, 언제까지 그 얘기 하실 거예요? 저 벌써 여기 시집 온 지 10년이나 지났어요. 아이도 이제 말 다 알아듣는데 그만 좀 하세요. 제가 그리고 집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 사업도 도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하죠. 어머님, 가족 모임 때마다 매번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너무 서운하네요. 이제는 좀 그만하실 때 되신 거 아니에요? 이것 봐라, 이것 봐. 너는 내가 뭔 말하면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 어떻게 내내 하면서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 예전 같으면 너 소박 맞고 친정으로 쫓겨났을 거야. 진짜 그러기 전에 좀 알아서 잘해라. 네 남편 등에 업고 기세 등등하지 말고. 쟤는 네 남편이기 이전에 내 큰아들이다. 너보다 내가 먼저라고. 우리 집 가장 뺏어가 놓고선 아주 그냥 입만 살았어. 어머님,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밖에서 그런 말 하면 다들 어머님 욕해요. 그리고 예전처럼 바보같이 시집살이 당하면서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전에 어릴 때나 그런 거지. 저도 이제 30대고 시집 온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 꺼내는 거 그냥 참아왔으면 저도 할 만큼 했어요. 그리고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남편이 저 없으면 누가 데리고 가요? 세상을 모르는 건 제가 아니고 어머님이세요. 시댁에서 막말을 하는 것도 10년이 지나고 나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누구보다 자신의 가족들이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댁에서 막말을 들어도 제 편을 들어주긴커녕 남의 일인 양 신경도 쓰지 않았죠. 이렇게 막말을 들을 때마다 남편과 항상 다투게 되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런 남편의 마음이 오래간 것은 아니었어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거기다가 사업 상황도 나빠지게 되면서 자신에게만 의지하는 시댁 식구들이 너무나 버거워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는 건 다른 사람도 아닌 아내인 저라는 걸 알게 되었는지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그동안 엄마며 우리 식구들한테 상처 많이 받았지? 내가 당신 방패가 되어야 하는데 그걸 못해줘서 정말 미안해. 그래도 이렇게 내 옆에서 버텨줘서 고마워. 솔직히 당신 아니었으면 나 지금까지 사업 운영하지도 못했을 거야. 예전이나 사업 운영했지. 지금은 벌써 40대고 점점 지치는 것 같네. 부양해야 할 사람들은 많고 사업은 어려워지는데 요즘 참 버거워지고 있어. 그래도 이젠 당신이 덜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래도 이렇게 알아주니 고맙네. 당신이 요즘 통 내 편을 안 들어주길래 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 힘든 적도 많았는데 그래도 옆에서 보면 꿋꿋이 버티는 게 고맙기도 하고 장하기도 하고 그래. 나야 우리 식구들만 챙기면 되지만 당신은 시댁 식구들까지 다 챙겨야 하잖아.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20년도 넘게 가장으로서 책임지고 살았는데 힘들었겠지. 이제는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도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어. 그래도 가끔씩은 내 편 들어줘. 그래, 알겠어. 당신이 지금까지 참아준 것만으로도 고맙지. 엄마가 참 당신한테 너무 막대했던 것도 알고 우리 식구들 중에서 누구 하나 당신 편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진짜 잘 버텼네. 이제는 정말 당신 남편으로 당신 편 되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의 사업은 결혼 이후에도 탄탄대로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제 노력도 있었죠. 남편은 되도록 인건비를 줄이고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고자 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무 업무는 제가 다 보게 되었죠. 남편은 이런 제 도움을 고마워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제가 사업에 관여를 하는 것도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으로 얻어들이는 수입과 지출을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어요. 한 번은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사업장 수입이 확 줄어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매달 시댁에 보내주는 생활비를 줄여야 할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이야기를 꺼냈었죠. 이번 달부터 생활비를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예전부터 얘기를 해야 했었는데 요즘 사업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계속 줄이겠다는 건 아니고 좀 나아질 때까지만 줄일 테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남편도 말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고민만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류 정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출되는 게 너무 많아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네요. 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사업장 지출에 관여를 해? 네가 그리고 뭐라고 우리한테 주는 돈을 줄이겠느니 말겠느니 하냐고? 생활비를 줄이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생활비는 말 그대로 생활할 때 쓰는 돈을 말하는 거야. 그걸 줄이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니? 줄일 거면 네 생활비를 줄여야지. 너네는 어차피 둘이고 우린 넷인데 당연히 우리 생활비가 더 많은 거 아니니? 이건 네가 아니고 우리 아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야. 사업장이 뭐가 힘들다고 네가 줄이라 말아야. 멀쩡히 운영되고 있는 걸 네가 뒷돈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저희 식구 남편이랑 아이까지 해서 세 식구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가 무슨 뒷돈을 빼먹었다고 하세요? 그렇게 못 믿겠으면 직접 사업장 오셔서 확인해 보세요. 요즘 경기 때문에 오는 손님도 하나 없는데 오시면 바로 아시잖아요. 유지비도 만만치 않은데 지금까지 순수익 절반 이상 가지고 갔던 거 아시잖아요. 그건 안 이상하세요?
요새 남편이 힘들어서 잠도 못 자고 고민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아무도 모르고 그냥 놔두세요? 너 지금 배 아파서 그러냐? 너한테 다 들어갈 돈인데 식구들 챙긴다고 배 아파서 그렇지? 친정에도 돈 보내주랴? 어떻게 친정에 돈 보내주면 그런 거지 같은 말 안 할 거니? 그거라면 말해보지 그랬니? 내가 10만 원 매달 보내줄 수 있는데 어디 감히 시어미한테 이런 식으로 대해? 그리고 네가 뭐 돈 한 푼 버는 게 있어서 지금 그렇게 당당한 거니? 집에만 앉아있는 애가 네가 뭔데 생활비를 우는 애?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안 그래도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대신 말한 거니까 그만 좀 하시라고요. 사업이 요즘 진짜 힘들어요. 더 이상 생활비 전처럼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생활비 줄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마다 우는 소리 하셔가지고 제가 줄이지도 못했어요. 근데 더 이상은 안 돼요. 이제는 사업 운영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수익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대로 생활비 드리면 버티기 어려우니까 지출 좀 줄일게요. 얘가 드디어 미쳤구나. 여자 잘못 만나더니만 가족을 다 버리고 있네. 이래서 근본 없는 여자애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다. 너 10년 넘게 이 집안 며느리라고 네가 이 집안 사람 된 거 같니? 남편 깨어서 돈까지 자기가 다 쓰려고 하는 거 봐라. 아들, 정신 차려. 쟤 너 돈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가족들 생활비를 줄이겠다는 소리가 나오니? 20년 넘게 주던 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머니나 정신 차리세요.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지금껏 마땅한 일 한번 하지 않고서 생활하셨잖아요. 다 저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제가 내 식구 생활도 다 책임졌잖아요. 거기다가 여기에만 들어가는 게 몇 천이에요. 저희 생활비는 거기에 반도 안 되는데 지금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다 치더라도 동생은 일을 하게 하셔야죠. 얘가 정말 단단히 미쳤구나. 네 동생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일을 시키니? 그리고 너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뭐야? 제가 너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디? 너 어떻게 그 착한 아들을 조종했길래 이러는 거야? 이거 다 네 책임인 거 아니? 너랑 결혼하고 나서 우리 큰아들이 점점 이상해졌는데 너 진짜 나랑 해보자는 거야? 너 내가 이 집안에서 내쫓고 말 거다. 알겠니? 시어머님은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다 제가 조종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시댁을 전처럼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었죠. 시댁의 생활비를 줄이자 시댁에서는 계속 압박을 해왔습니다. 저에게는 폭언이 담긴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고 남편에게는 매일매일 우는 소리로 시모와 시부 동생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해왔죠. 그때 당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서 남편은 정말 힘들어했어요. 사업도 잘 풀리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댁 식구들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더 답답했죠. 그러던 중 친정에 행사가 있어서 남편과 같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남편의 얼굴을 보고 무척이나 걱정을 하셨죠. 이서방,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 그냥 집에서 쉬지 그랬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는 거야?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 고민 있으면 같이 나누면서 풀어야지.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면 해결해 줄게. 그러니 혼자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한테 말해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일단 털어놓으면 마음도 편해지고 괜찮아질 거야. 엄마, 남편은 말 못할 거야.
요즘 사업이 좀 힘들어서 정리할까 고민하고 있거든. 경기가 안 좋다, 안 좋다 말만 하고 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크게 올 줄이야 생각도 못했지 뭐. 어디서부터 막힌 건지 자금도 흐르지도 않고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리할까 고민하고 있어. 근데 막상 정리하려고 하니까 시댁 식구 생활도 다 여기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거지. 그런가, 이서방? 안 그래도 이서방이랑 따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참에 말해야 되겠네. 우리 딸 시집 갈 때 우리도 사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못 해주지 않았나. 그거 내가 내내 마음에 걸렸네. 이서방 힘들 때 도와줘야지 생각은 했었거든. 근데 이서방이 또 알아서 잘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미안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 이번에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서방은 어떻게 생각하나? 은퇴 자금으로 모았던 돈이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진 않고 그래도 급한 건 막을 수 있을 거야. 우리 딸 시집 갈 때 아무것도 못 해준 것 같아서 미안했는데 이렇게라도 해줄 수 있으니 다행이네. 아이, 장인어른,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사업 힘들어진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참에 저희 식구들도 좀 정신 차릴 때도 되었고 아버님 은퇴 자금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 식구들한테 순수익 절반은 매번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실 장모님, 장인어른 제가 잘 챙기지 못했네요. 그런데 제가 염치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제 힘으로 어떻게든 극복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사업 정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아니네. 이렇게 힘들 때 말을 해주니 그것만으로도 나는 고맙지. 정말 한 푼도 없이 우리 딸 시집 보내놓고 넉넉하게 잘 살게 해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고맙네. 그러니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이거 그냥 지원해주겠다고 한 거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자네가 다시 우리 도와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지. 진정에서는 그동안 미안했던 마음의 짐을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빠의 은퇴 자금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사업은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사업 위기를 넘기고 나서 다시 사업은 탄탄대로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10년 동안 남편은 여러 번 친정에 돈을 주겠다며 들고 간 적도 몰래 놓고 온 적도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끝까지 거절하셨고 나중에 자신들이 경제생활이 전혀 할 수 없을 때 도와달라고 하셨죠. 반면에 시댁에서는 잘 됐다면서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은 생활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의 상황들이 지나가면서 남편은 본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죠. 그러다 남편이 지병이 갑자기 악화되면서 투병을 하게 되었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기까지 한 남편은 더 이상의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장을 정리해야 될 것 같다 통보를 하니 시모는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몸은 좀 어떠니? 그래도 치료는 꾸준히 받으면서 더 살아야 하지 않겠어? 엄마가 정말 너무 속상해서 말하는 거다. 그래도 네 뜻이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내가 뭐라고 할 말은 없지 뭐. 그래, 그럼 사업이나 재산은 어떻게 하기로 했니? 사업은 네가 운영할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 안 그래도 사업 정리하려고요. 저 없이 운영을 하는 것도 힘들고 이제 와서 뒤를 이을 사람 찾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냥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다 정리하고 가족끼리 시간 좀 보내다가 편하게 가고 싶어요. 아니, 왜 사업 받을 사람이 없어? 네 동생 있잖아. 너는 왜 네 동생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니? 너 하나밖에 없는 동생한테 넘겨주면
알아서 사업장 관리 잘할 텐데. 그러지 말고 네 동생한테 사장 자리 넘겨줘. 아무리 그래도 지금까지 30년을 운영해온 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없애버려? 그건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도 예의가 아니지. 그래도 동생이 받았다고 하면 사람들도 잘 찾아오고 그럴 거다. 너 그냥 이렇게 가고 나면 동생은 뭐 하면서 살라고 그러는 거야? 다 얘랑 네 자식들만 배부르게 해주는 건데 네 본가 생각은 안 하니? 동생한테 넘겨주면 내가 잘 얘기해서 네 식구들 잘 챙기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 어머니, 어떻게 동생이 이걸 운영해요? 30년 가까이 될 때 동안 한 번도 사업장에 온 적도 없는 애예요. 이 분야로 아예 일도 안 해본 앤데 어떻게 사장으로 일해요? 지금까지 직원은커녕 아르바이트로도 와본 적이 없어요. 고객들 생각하면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준비도 안 된 사람을 무작정 사장 자리에 앉힐 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어머니는 더 이상 이렇게 관여하지 마세요. 너 무슨 그런 서운한 소리를 해? 아무리 그래도 가족들은 생각하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연명치레도 거부하고 다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너, 이거 네 남편 네가 조종해서 그런 거지? 아니 예전부터 그랬는데 어떻게 내 아들을 이렇게 조종할 수 있니? 아들, 이거 다 제가 다 조종하는 거야. 너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랑 이렇게 찬밥 취급하다가 나중엔 진짜 후회한다.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유산 이야기 하셔야 되겠어요? 더 이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힘든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셔야 되겠냐고요. 제발 어머님 편안하게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 하실 거면 그만 가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 너 말 잘했다. 편안하게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너네가 앞으로 편안하게 살려고 우리 아들 조종한 거 아니니? 그럴 줄 알았다 정말. 너 지금은 가지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라. 사업장을 넘겨달라는 시댁의 주장에도 남편은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장례를 치른지도 모를 정도로 큰 슬픔에 빠지고 말았어요. 남편의 장례 이후 집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버거워 친정에 일주일 정도 지내게 되었죠. 그 후에 마음을 추스르고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와보니 이것저것 집이 엉망이 되었더라고요. 대충 엄마와 정리를 하고 난 후에 저는 지쳐 잠에 들었고 일어나 보니 엄마는 가신 듯 보였어요. 잠시 뒤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모가 들어와 저에게 황당한 소리를 퍼부었죠. 아니 어머님, 여긴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들어오신 거예요? 오시면 오신다고 연락이라도 해주시지. 지금 집이 좀 엉망이라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어머님 혼자서 오신 거예요? 안 그래도 어머님 댁에 가야 될 것 같아서 전화드리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 집이랑 이것저것 정리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무슨 말을 하려고? 됐고, 내 집 내가 오겠다는데 왜 네 허락을 맡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렴. 이제는 여기 내 집이야. 용달차 지금 불렀으니까 5분 내로 네 짐 전부 싸서 나가면 된다. 그동안 언제 집에 오나 봤더니만 어떻게 남편 죽었다고 쪼르르 친정에 가 있니? 정리해야 할 건 빨리빨리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사업장은 왜 다 닫아두었어? 거기도 이제 싹 다 정리할 거니까 너는 이제 네 집에 가서 살아. 어머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어머님 집이에요? 여기 제 집이에요. 저랑 남편이 같이 꾸린 집이라고요.
더 이상 헛소리 하지 마시고 댁으로 돌아가세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긴 저희 집입니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오셔가지고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용달이란요. 저 못 나가고 안 나갑니다.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여기 네 남편이 나한테 남겨두고 갔어. 여기 보이지? 네 남편이 나한테 남긴다고 유서 쓴 거. 여기 인감이며 다 찍혀 있잖아. 그니까 이거 이제 내 집이야. 그러니 네가 나가야 하지 않겠니? 너도 모르긴 했나 보네. 이거 우리 큰아들이 우리 여기 와서 살라고 하면서 유서 남긴 거야. 아직 명의는 안 바뀌었지만 이제 곧 바꿀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시모가 보여주는 서류를 보니 서류에는 남편의 인감도장과 함께 남편이 이 집과 사업장을 시댁 식구들에게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장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너무나 황당했죠. 하지만 분명 남편의 인감이 확실했고 유언장의 내용도 무척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우리 몰래 시댁 식구들에게 모든 걸 남긴 것일까 싶어서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는 드레스룸으로 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드레스룸으로 들어가다가 저는 집에 가신 줄 알았던 엄마가 그곳에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엄마는 무척이나 화난 얼굴로 서류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오셨죠. 사돈, 아니,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애가 사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따위 취급을 하시나요? 그리고 이 집이 어떻게 사돈 댁입니까? 이 집은 제 집입니다. 그 서류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 집 명이 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 이 집에서 나가라 마라 하실 권한은 없으시다고요. 아시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진 모르겠습니다만 그 서류가 진짜인지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아무리 아들이 죽었다고 해도 얼마 전까지 가족이었던 며느리를 이런 식으로 대하고 사셨어요? 내가 그래도 우리 이서방 보고 참아보려고 했는데 정말 안 되겠네요. 나가야 할 건 우리 딸이 아니고 당신네들이야.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사돈 어려운 줄도 모르고 아무 데서나 소리치고 앉아있어. 그리고 내가 왜 나가? 여기 우리 아들 집이야. 우리 아들이 우리 살라고 남겨둔 집이라고. 무슨 당신 명의로 되어 있다고 그래? 유언에 써져 있는 거 안 보여? 아무튼 뻔뻔하기가 모녀가 닮았네. 예, 네가 한번 말해봐. 이 집 네 엄마 명의로 되어 있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 집이 엄마 명의라니. 그리고 어머님, 유언장은 언제 작성된 거예요? 인감은 우리 남편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정말로 우리 남편이 다 시댁 식구들한테 유산으로 남겼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야. 이서방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 집 내 집이야. 서류 내가 떼왔으니 이거 보렴. 당신 10년 전에 이서방 사업 힘들 때 그때 뭐 하나 도와준 적 있어요? 아님 그동안 사업 운영하면서 이서방 고생하는 거 알아준 적 있냐고. 그때 우리 목숨 같은 애들 아빠 퇴직금 가지고 이서방 사업 도와줬어. 그렇게 위기 견뎌내고 나니까 당신 뭐라고 그랬어? 이제는 생활비 더 줄 수 있겠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그때 당신 아들 우리한테 고맙다면서 이 집 증여해줬어. 엄마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시모 앞으로 던졌습니다. 서류를 보고서는 다들 깜짝 놀라는 눈치였어요. 서류를 확인해 보니 정말 이 집의 명의는 엄마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사업체 역시 대표자 명의 아빠로 되어 있었죠. 남편은 그동안 자신의 신상을 정리하면서
자신을 정말 친아들처럼 대해주고 아껴주었던 저희 친정 부모님께 모든 것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물론 시댁 식구들에게도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남겨주었지만 시댁에서는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도 탐을 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시댁 식구들은 유산에 대한 반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남편은 이미 시댁 식구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한 내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서방, 그래도 나름 철저하게 준비했었더라고. 우리가 한사코 안 받겠다고 거절하니까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더라고. 처음에 시댁에서 안 받아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이서방이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며칠 지나고 나니까 다 해결되었다고 했어. 어떻게 해결했나 봤더니 정말 서류에 가족들 사인이며 인감이며 다 받아서 왔던 거야. 그랬구나. 나는 전혀 몰랐어. 유산이나 이런 건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있었거든. 남편도 나름 걱정을 많이 했었구나. 나는 그래도 남편 본가니까 집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체는 넘겨줄 수 있겠다 싶었어. 사실 이번에 유언 남긴 걸 보니까 남편이 그동안 모았던 예금은 다 시댁에 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좀 서운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한 걸 보니 역시 나보다 한 수 앞이라 생각이 드네. 그러게. 나도 그때 깜짝 놀랐는데 그냥 서류 가지고 변호사랑 같이 시댁에 갔던 모양이더라고. 다른 것도 좀 확인을 할 줄 알았는데 다들 현금으로 얼마를 받는다고 하니까 내용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그러자고 한 모양이야. 우리보다 본인 식구들을 더 잘 알고 있었으니까 이것도 가능한 거겠지.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죽으면 일어날 일도 다 예상을 했을 거고. 아무튼 이서방 참 마음고생이 많았겠네. 맞아.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좀 편해졌나 몰라. 우리 처음에 도곡동 빌라 들어갔을 때 남편이 정말 좋아했거든. 그때 사업 다시 일으키고 들어간 거라 나중에 꼭 이 집에 장모님 장인어른 모시고 살자며 얘기했었는데 결국 엄마 이름으로 남겨줬네.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럼 나도 잘 대비하고 어머니한테도 잘 말했을 텐데. 그냥 이서방이 끝까지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자기네 식구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옆에서 잘 지켜달라고 했는데 참 그 집안 식구들도 정말 너무들 안다. 그지? 이서방 혼자서 알뜰살뜰하게 모아두었던 예금들 싹 다 긁어가 놓고선 그건 또 어떻게 했나 몰라. 아무튼 사업체는 아빠랑 좀 고민을 해봐. 아빠는 그냥 정리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도 사업체 운영은 했었으니까 그대로 운영하고 싶으면 그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사업체는 고민을 하다가 아빠와 공동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풍 같았던 반환 소송은 모든 유산에 시댁 식구들이 합의를 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기각이 되었죠. 또한 유류분 신청 역시 기각이 되면서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시모는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기,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흥분해서 너한테 그리고 우리 사돈어른한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구나.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그동안 내가 좀 못되게 굴었지? 우리 아들이 좀 마음이 약해서 이곳저곳 치이면서 살아서 나는 너한테 잡혀 사는 줄 알고 그랬던 거야. 다 내 진심은 아니었다. 이렇게 사과할 테니 받아주겠니? 우리 그래도 20년을 한 가족으로 살았는데. 아니, 어떻게 여기에 뻔뻔하게 찾아오실 생각하세요? 그렇게 소송이고 뭐고 다 걸어 놓으시고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이유가 뭔데요?
이렇게라도 사업체랑 집 가져가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오신 건가요? 자꾸 이렇게 찾아오시면 저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니다. 여기 집이랑 사업체 우리한테 달라고 이렇게 찾아오는 거 아니야. 사실 네 시동생이 투자를 하다가 돈을 다 날렸어. 그래서 지금 당장 생활할 생활비도 없는데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걔가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상황이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 그래도 지금 너는 우리 큰아들이 남긴 재산으로 잘 살고 있잖니. 가족의 적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도와줄 수 있니? 가족의 정이요? 저를 가족이라고는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아들 재산 저희가 받는 거 죽기보다 싫어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아쉬운 소리는 왜 하세요? 그때 저희 힘들 때 어머니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뭐가 힘드냐면서 멀쩡히 사업체 운영하고 있는데 힘든 게 뭐가 있냐고 하셨잖아요. 이젠 제가 그 소리 해야 되겠네요. 뭐가 힘들죠? 사지 멀쩡한데 나가셔서 일하세요. 어머님, 아버님이 힘드시면 시동생 보고 일하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걸 다 날려요? 그 돈들 남편이 애쓰게 모은 돈인데 그걸 미쳤다고 시동생한테 다 줬어요? 내가 정말 미쳤었다. 큰아들처럼 작은아들도 정신 차리고 잘 살 줄 알았어. 제발 도와주렴. 우리 둘째 아들은 나가봤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거기다가 다 늙은 나랑 남편이랑 어떻게 나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 거니? 그래도 너는 내 아들 덕에 지금까지 호요식하지 않았니? 그거 생각해서라도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미안하다. 미안하지만 조금만 도와주렴. 그렇죠. 어머님은 하나도 안 변하셨죠? 그 잘난 시댁 식구들 사이에 무식한 제가 끼어든 거 아니었어요? 배운 거 없는 애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하셨던 거 어머님이시잖아요. 그 잘난 시댁 식구들은 알아서 잘하실 테니 저한테 이런 부탁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찾아오면 신고하겠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떠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모든 유산을 소진해 버렸어요. 처음에는 시동생이 투자로 인해서 다 날린 줄 알았지만 알고 봤더니 시동생이 투자뿐만 아니라 여전히 바뀌지 않은 시댁 식구들의 사치도 한몫을 했죠. 시댁 식구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시동생은 일용직으로 겨우겨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죽기 전 자신의 진정한 가족은 저희와 제 친정 식구들이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피보다 진하다는 말이 어떤 건지 몰랐는데 이제서야 알게 된 것을 너무나 후회한다고 말을 했었죠. 가장의 짐을 누구보다 오래 짊어지고 있었던 남편이 이제는 좀 더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네요. 유난히 남편이 보고 싶은 날 이렇게 글을 써 보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당연한 건 없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모두들 행복하세요.